선박 저항 추진 2장 조파 저항이고요. 이거는 이제 수업 예습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 내용으로 예습이긴 한데 그냥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내용 보시고 본 수업에 들어오셔도 되고 본 수업 들은 다음에 이거 내용을 다시 보셔도 되고요. 뭐 본 수업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시 보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이번 챕터에서 배울 내용은 조파 저항인데, 조파 저항이라는 거는 파도를 만드는데 드는 저항이니까 힘의 차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배가 있어요. 잔잔하게 오다가 배 주위에서 파도를 만들죠. 파도를 만들고, 우리가 배웠던 검사체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검사체적 속도 V가 배가 가는 속도 V랑 같아요. 그래서 쭉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가는 파도가 갖는 에너지가 있겠죠. 파도 자체 에너지예요. 주위에 배 뭐 유속이 느려지고 점성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라 파도만 봤을 때 우리가 검사 최적에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정상 상태거든요. 정상 상태에서 얘가 조파 저항이 순수하게 RW로 걸린다 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V를 해주면은 얘가 조파 저항 힘 곱하기 속력이죠. 해주면은 얘가 일률이 되겠네요. 일률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도에 대해서 단위 길이당 에너지 배웠잖아요. 단위 길이당 에너지가 2분의 1 로 G A 제곱으로 나왔었죠. 그러면은 얘는 단위는 뭐가 될까요? 줄 퍼 미터인가? 네. 맞나요? 단위 길이당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줄이잖아요. 단위 길이면 미터고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차원이 뭐랑 같아요? 힘이랑 같겠죠? 단위 길이당 에너지긴 하지만 힘이랑 같으니까 여기서는 뭐에 대응되겠어요? 얘랑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배에서 이제 조파 저항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게 얘랑 같다라고 앞으로 봐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얘는 2차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3차원에서는 좀 식이 달라질 수 있겠죠. 2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대충 아는 걸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이에요. 2차원 얘기를 빼먹었네요. 2차원에서 조파 저항이라는 거는 단위 길이당 에너지랑 같겠구나. 나가는 파도가 갖는 단위 길이당 에너지랑 같겠구나. 그러면은 결국엔 어떤 얘기냐면, 멀쩡히 있던 잔잔한 바다를 배가 가면서 교란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 생긴 파도의 단위 길이당 에너지만큼이 이 배가 파도를 만드는데 드는 힘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2차원 파에서는 이 파 고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3차원에서는 파가 멀리 갈수록 그게 3차원으로 퍼져 나가는 건 수면 따라서니까 2차원으로 퍼져 나가니까 얘가 파가 갖는 에너지가 갈수록 그 약해지거든요. 전체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이 퍼져 나가니까 이 단위 길이당 에너지는 줄어들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식이 좀 다르게 이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2차원 유동을 놓고 보자면은 수면파는 한 방향으로만 퍼져 나가기 때문에 조파 저항은 단위 길이당 에너지랑 같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가 갈 때 보면은 배가 있고 이 방향으로 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주위의 수면파는 뭐 어떤 식으로든 생겨요.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배 형상이나.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게, 속도가 V로 가면은 얘도 파도 배랑 똑같은 속도로 V로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멀리 갈수록 이제 좀 약해지겠죠. 에너지가 떨어질수록.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위상 속도인 C랑 같겠죠. 그럼 C는 뭐랑 같았냐면은 람다 오버 T랑 같죠. 우리가 그래서 속도가 주어지면은, 배의 속도가 주어지면은 파의 위상 속도가 주어지고 거기에 대응되는 람다랑 T 1대1 대응으로 나온다는 거 이제 알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람다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람다랑 배 길이랑 비교를 한다거나 했을 때 배 길이랑 람다랑 비교를 하면은 이제
파도랑 배 길이에 대한 비율이니까 기하학적 상사를 볼 수 있어요. 얘가 어떤 값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모형이랑 실제 배랑 같다라고 하면은 이게 기하학적 상사겠죠. 기하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수면파 형상과 배에 대해서 기하학적 상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숫자가 우리가 얘기하는 프루드 수가 되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파도를 만드는데 드는 힘이란 조파정을 배울 거고, 프루드 수 계산은 할 수 있어요. 루트 GL이라고. 근데 얘가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나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파형 관련 용어는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때 배웠으니까 그려놓고, 파장은 뭐고 뭐 파고는 뭐고 다 알 수 있죠. 파수는 새로 나오는 거죠. 2파이분의 람다라고 되어 있고, 비슷한 게 원 진동수라고 해서 2파이분의 t라고 하는 거랑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다. 분산관계식은 오메가 제곱은 gk였나? 이걸로 나오는데 원래 이것도 유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수업 때 유도한 것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필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니?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건 뭐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중요 개념은 이제 수업에서 알려줄 내용이겠죠. 프루드 수에 대해서, 프루드 수가 선박 길이가 길어지면은 프루드 수는 낮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배 속도가 빨라지면은 프루드 수는 커지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루드 수가 얼마일 때 배 주위 생기는 파도가 어떤 형태로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프루드 수라는 말이 의미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 파형함수는 앞에서 그렸던 우리 그냥 이 수면파의 형상을 어떤 수식으로 나타낼 건데, 그때 이걸로 썼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은데, 유체역학 예시에서 이거를 했을 때, 그럼 얘가 우리가 단순히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쓰는 게 맞냐 라는 거예요.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수면파를 표현을 하는 게 맞냐. 답부터 얘기하자면은 어느 정도는 맞고요. 정확히 하자면 안 맞겠죠. 그래서 그러면 파형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나요? 두 가지의 경계 조건을 가지고 구합니다. 유체역학 복습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 수표면의 경계 조건 두 가지에다가 지배 방정식이 있었겠죠. 지배 방정식이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있다면은 지배 방정식을 아마 베르누이식이었을 거예요. 걔를 집어넣어서 풀면은 파형 함수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간소화를 해준다면, 뭔가 복잡한 것들이 있을 때 얘를 몇 가지를 잘라내거나 필요 없는 거, 아니면은 2차 항이라고 해서 너무 작은 변화량 같은 거를 지워주는 게 선형이거든요. 선형화를 했을 때는 파형 함수가 사인 코사인으로 나와요. 선형화를 하지 않았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톡스 N차 파형이라는 거를 배울 텐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좀 더 실제 수면파에 맞게, 실제 수면파에 가깝게 해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수업 시간에 일일이 다 전개를 하는 거는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보조 자료로만 그냥 올라갈 거예요. 계획상으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체역학 때 배웠던 수면파 단위 길이당 에너지도 원래 계산을 어디서 하냐면은 선형화된 수면파에서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냥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때 배워서 2분의 1 로지 a제곱으로 알고는 있지만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조파저항 계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파저항은 실제로 어떤 힘 차원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선박 저항 추진 책에서는 계수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V는 전진 속도고 S는 침수 면적이라고 해서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배의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드랙 코에피션트? CD 했을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D를 2분의 1로 V제곱 A라고도 했죠. A는 투영 면적이라고 해서 앞에서 봤을 때 딱 그 면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S라고 해서 배의 수면 아래 면적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wetted surface area라고 써요. 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실제로 우리는 마찰 관련한 문제를, 마찰이 배의 저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마찰이 가해지는 거는 배 표면 전체겠죠. 수면 아래. 그래서 그 값을 대표적인 면적 단위로 쓴다. 단위 면적으로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거하고 푸르드 수는 얘는 푸르드 수의 함수로 나타난다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전통 여태까지 연구를 많이 하면서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책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습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본 수업은 10월 며칠이냐? 10월 12일 날 시작을 하겠죠.